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,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. 이게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진정한 관심이 과연 무엇인지,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진정한 관심이 중요하다. 이건데, 근데 이게 그냥 뭐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불건전한 호기심이랑은 완전히 다르다. 이 점을 먼저 짚고 있더라고요. 뭐랄까, 어린아이가 그냥 순수하게 주변 세상을 보면서 왜? 하고 묻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에 더 가깝다고 할까요? 자, 이걸 한번 좀 풀어보죠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진정한 관심이라는 게 항상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얻는 데 기반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실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발달 단계에 필요한 만큼 알아야 한다는 점이죠. 아,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삶의 양 자체보다는 그 질, 그리고 현재 나와의 어떤 관련성,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러면 이런 진정한 관심이랑 그냥 뭐 궁금해서 막 엿보는 거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아까 그 아이비유 말고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요? 네, 역시 그 핵심은 동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진정한 관심은 어떤 이기심이나 그런 거 없이 대상 자체의 진실을 좀 이해하려는 순수한 탐구욕인 거죠. 뭐 남의 사소한 결점 찾아내거나 그냥 가십거리 찾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. 그리고 이 관심의 범위가 생각보다 정말 넓다는 점,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.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뭐 주변 사람들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. 영적인 거, 정신적인 세계,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. 이 모든 게 어떤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.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요? 그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. 자료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하나요? 구체적으로 좀. 이 글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.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근본적인 원리, 뭐 여기서는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런 거 아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건 전체 그림을 놓치는 거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 대한 좀 균형 잡힌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심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. 이런 거네요. 그런데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쉽다고 이 글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. 바로 자기 자신, 자신에 대한 관심 말이죠. 맞습니다.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자료에 따르면요, 사람들이 보통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타인의 사소한 실수, 이런 데에는 놀라울 정도로 막 에너지를 쏟잖아요. 근데 정작 자신의 내면, 그러니까 뭐 영적, 정신적 성장이나 성격 개선 같은 거에는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고 있어요.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탐구 대상인 자기 자신을 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 외부로만 향하던 관심을 이렇게 내 안으로 돌리는 것,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? 자료에 혹시 예시 같은 게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 거시세계, 매크로코즘이라고 하죠. 그리고 미시세계, 마이크로코즘. 이 둘의 연결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. 와, 이 광활한 우주는 대체 왜 존재할까?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뭘까? 이런 질문들은 그냥 외부 세계, 즉 거시 세계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는 이 속에서 그럼 어떤 존재인가? 라는 내면, 즉 미시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. 외부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국 자기 이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별들이 저렇게 멀리 있지만 내 안에도 뭔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. 흥미롭지 않나요? 와, 그 연결고리가 진짜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외부의 그 광대함이 오히려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. 그럼 반대로 내면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까요? 뭐 내 안에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요? 물론입니다. 그것도 가능하죠. 때로는 뭐 자신의 실수나 고통, 실패 같은 그런 내면의 어려움에 깊이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이 경험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지?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묻는 과정을 통해서요. 외부 상황 너머의 어떤 진실을 탐구하고
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. 결국엔 외부 세계를 탐구하든 아니면 내면을 깊이 성찰하든 그 과정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그 진정한 관심만 있다면 그게 다 자기 이해로 귀결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외부 세계, 즉 거시 세계와 개인의 내면, 미시 세계는 이게 딱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.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인식과 성장을 이끈다는 것. 이게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진정한 관심은 바로 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열쇠인 셈이고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글에 따르면 진정한 관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관심은 외부 세계를 향하든 아니면 내면 깊은 곳을 향하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. 자, 그럼 청취자 여러분,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나요? 네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이 글은 우리가 기울이는 관심의 깊이와 그 진정성이 우리가 얻게 될 진실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넓히고 또 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든 혹은 외부 세계든 이 창조된 세계의 어떤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서 탐구해 볼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